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리포트 총 5개 볼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컴투스, BH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할게요. 삼성전자 일단은 22년도 1Q의 영업이익을 13.6조를 예상한대요. 일단은 1Q의 D램과 낸드 부분은 0%와 플러스 1% 정도 증가, 그러니까 거의 증가율이 없죠. 그 다음에 ASP 쪽은요, 마이너스 7%, 6%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부분도 이익률이 좀 부진하대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면에 스마트폰 출하량 부분은요, 17% 증가한 고가폰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1Q에서 이 스마트폰 쪽이 한 50%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13.6조는요, 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거나 뭐 그런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 다 포함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2022년도에는 D램 고정 가격의 상승 여부는요, 불확실하대요. 솔직히 말해서. D램 고정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비싸게 팔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낸드의 고정거래 가격은 5% 이상 상승하여서요,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었대요. 그러니까 낸드 부분이 되게 지금 좋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물류 비용 증가,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수요도나 뭐 재고 증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둔화시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실적으로 13.6조면 높은 거죠. 잘 나온 것 같고, 아니, 이 예상대로만 나오면 잘 나올 것 같고요. 22년도에. 지금 22년도 1분기 예측치가 이 정도인데, 21년도에 이렇게만 상승 예상치만 나온다고 하면 되게 잘 나오는 거죠. YOY로 봤을 때도.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다 잘 나오는 거고, 되게 다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2022년도 예상치를 보면요, 매출액은 12%, 영업이익은 18%, 단기순이익도 18% 상승하고요, 영업이익률이 18.5%에 19.5%까지 1%가 이렇게 이런 큰 회사들은요, 영업이익률 올리기 쉽지 않은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거의 20%까지 육박한다는 거는 진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되게 긍정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주가를 보면요,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 일단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봤어요. 일단 이때 오히려 반도체 쪽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락을 끝내고 이제 하락을 끝내고 횡보하다가 상승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하락할 때 있죠. 이때 하락할 때 오히려 얘가 지수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하다고 하죠. 지수보다 강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후에 빠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까지 잘 버텼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 부분이, 이 개파락했을 부분이 아마 GOS 부분일 거예요. 그 갤럭시 S22 GOS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쪽 그 성능 저하? 성능 저하 그쪽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좀 빠져가지고, 그게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부분은 괜찮은데, 그쪽이 살짝 좀 부담감이 있다. 좀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7만원 부분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7만원 부분은. 근데 가능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더 좋게 보고, 실적도 좋다고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더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안정성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높지만 수익률이나 그런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으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만원 부분은 잘 안 깰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쪽이 바닥이다. 이런 부분이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 일단 리포트 볼게요. 하이닉스 리포트부터. 일단은 하이닉스는요, 낸드 부분에서 훌륭한 오퍼레이션이인데요, 이제 신규 공장 빠른 수율 상승으로 인한 높은 원가 절감률, 고부가가치 제품의 점유율 상승, 이런 식으로 이 낸드 부분 쪽이 좋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보는 거고,
아,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얼마였죠? 94,000원이었네요. 삼성전자 목표가는 94,000원. 그, 삼성전자를 보면요. 저라면 94,000원이라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저는 목표가를 잡을 거면 9만원 부분이 맞다고 봐요. 85,000원, 이 85,000원 이상에서 9만원 사이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대형주는 정고 부분을 뚫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9만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이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램 가격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85,000원에서 9만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이닉스 부분부터 보면 목표가는 155,000원, 상승률은 25% 정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에요, 인텔 랜드 부분이요, 21년도 4Q 실제 영업이익은 10% 후반 수준이래요, 보면. 근데 이제 뭐 솔라다임을 포함한 SK 하이닉스 랜드 부분이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대요. 그게 뭐 공정가치 재평가로 인해 원가가 상승한 솔라다임의 재고 자산이 판매로 인해서 이익률이 하락될 것 같고, 또 공정가치 재평가로 가치가 있는 상승한 이제 솔라다임, 이쪽도 감가상각이 증가할 것 같고, 수백원 규모의 셋업 비용 및 수수료 비용도 하면 이 10% 초반 수준까지 좀 하락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22년도 1Q 이번에 나오는 실적은 11.9조 원과 3.2조를 기록할 것 같대요. 매출이 11.9조, 영업이익이 3.2조요. QOQ로 보면 4%와 영업이익률이 25%까지 좀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리고 D램 부분이요. D램 부분이랑 ASP, 아까 삼성전자 보면 ASP는 감소하지만 D램 부분은 감소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부분은 마이너스 7%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부분 좀 보시면 알 것 같고, 일단 실적을 볼게요. SK 하이닉스. 일단 실적을 보면 1Q가 전Q 대비에는 하락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승이 나온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쉬는 타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Q는.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얘는 21년도보다 28%, 영업이익률은 40%, 단기순이익도 32%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영업이익률은 21년도 28%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31%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과거에도 이 17년도에 45%, 18년도 50%를 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30%를 유지하는 거는. 슈퍼사이클이라면 40% 이상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식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괜찮다. 실적이 괜찮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부분을 보면요, 이게 봐봐요. 얘는 봐봐요. 얘는 안 빠졌죠. 개파락하고 빠지긴 했는데 얘는 저점 이탈이 안 나왔죠. 저점을 지켜줬죠. 그러면 얘는 삼성전자보다는 강하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이슈가 있어서 이 하락을 뭐 전저점 이탈을 한 거고, SK 하이닉스는 그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개파락을 했지만 전저점 이탈 안 했다는 거. 더 강하다는 소리죠. 갭 상승한 부분도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저 긍정적으로 보고, 살 거라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11만 5천원 이 라인에 오면 사면 좋다고 봐요. 저는 11만 5천원 부분. 네. 갭을 메꾸면서 아니면 갭을 메꾸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부터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쪽이 더 나아 보인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 걸 볼게요. 아, 맞아. 목표가를 봤어야죠. 12만원, 12만 6천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목표가가. 얼마였죠? 15만 5천원. 15만 5천원 그 이상인데, 저도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슈퍼사이클이 아닌 이상은 14만원에서 15만원 선? 이 라인을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저는. 매는 14에서 15.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생각하는 거는 진짜 생각하는 최고가인 수준인 거고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인간답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NC소프트는요, 일단 리니지를 넘어선다.
이게 동사의 신작 TL이라는 게임이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TL이라는 부분이 TL이 제가 보기엔 잠시만요. 이게 출시일이 있을 텐데 리니지 말고 TL이 3Q였나요? 이게 3월 17일에 TL이 일러스트 영상을 공개됐다. 아직 정해진 건 없군요. TL이 언제 나오는지. 근데 아마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콘솔 TL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신작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기대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리니지 다음을 개척할 만한 시리즈, 좀 큰 시리즈다, 기대감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P2E 시스템도 넣고, 뭐 가상화폐 있잖아요. 뭐 그쪽 그 P2E 시스템도 넣고, 뭐 최근 거래액이 좀 증가하면서 이쪽을 넣는다면 애초에 이쪽이 되게 좋죠. 네. 이 메타버스 이쪽도 되게 연관성이 결국엔 지금 메타버스랑 제일 연관성 높은 건 게임주죠. 실제로 게임주라고 볼 수 있고, 리니지는 살아있다. 리니지 W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번 연도, 일단 2022년도 1Q 실적은요, 일단 4Q보다는 30% 감소할 것 같아요. 1Q에 이제 1별, 하루에 43억. 그래도 높죠. 그래도 높긴 한데, 30% 정도 감소할 것 같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게임이라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리니지 하던 사람들이 또 리니지 1, 뭐 리니지 2, 리니지 W, 리니지 뭐 그런 하던 사람들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총 매출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게임주는요 신작이에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걸 봐야 돼요. 다른 거 말고. NC소프트가 일단 목표 주가가 46만원, 현재 목표 주가가 85만원 정도인데, 일단은 NC소프트 지금 멀티플이 한 25배? 내년은 한 15배 정도 나올 것 같다. 실적은 지금 주가가 하도 많이 떨어져서 솔직히 좋죠? 솔직히 좋긴 한데, 저는 솔직히 아직은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 부분에서요, 얘는 지수도 훨씬 더 약했거든요. 최근 하락이 지수보다 더 약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외인들이 더 매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기간이라. 그럼 아직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저점은 맞죠. 그러면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다들 여기서 저점 생각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 저점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 여기에서 55만원 부분. 근데 깼잖아요.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저점을 예측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얘는 오히려 지수보다 약한 모습을 했잖아요. 최근에 하락할 때. 얘는 좀 더 시간이 기다린다는 거 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 신작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고, 그걸 봤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아직. 얘는 아직 상승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얘는 충분히 좀 더 기다린 다음에 쌍바닥을 이루거나, 뭐 저점을 다지던가, 뭐 거래량 터진 상승이 나오던가, 좀 그런 액션을 봐야지 투자해볼 만하다. 애초에 신작이 3분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쯤 가야지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은 컴투스 이거는요, 목표가가 17만원 하향 조정을 잡았고요. 기존 목표가 대비 23%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부진할 것 같아요. 1Q가 매출액 1300억, 영업이익 99억으로요. 네. 왜냐하면 서머너즈 스포츠 장르 모두 매출 부분이요,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 같아요. 뭐 인센티브, 뭐 여러가지 인건비, 뭐 그런 거 다 생각한다고 해도 그냥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건 실적이 그냥 게임이 잘 안 팔린다는 소린 거예요. 뭐 2분기 신작 라인업 흥행,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작이 있거든요. 보면 2분기에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국내에 출시하거든요.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얘는 2분기에 실적을 2분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6월달쯤은 출시할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이번에 2021년도에 출시했던 백년전쟁이요, 안 좋았어요.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솔직히 말하면 흥행을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흥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나온다면 그때 그 전에 한 이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때 좀 매매해 볼 만하지. 제가 봤을 땐 조금 별로다. 솔직히 말하면. 시총은 1.5초에다가 멀티플은 지금 11배. 내년도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네요. 영업이익은 이제 좀 이번 연도가 단기 순이익만 높았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게 원상복구되는 그런 느낌인 거고, 그것도 일단 신작 실적을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신작도 잘 안 되면 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 하락 부분 있죠. 얘도 오히려 지수보다 강했다? 아니요, 약했다.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NC소프트랑 같이 얘도 좀 더 봐야 된다고 봐요.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뭔가 바닥에서 매수를 하든 그 타이밍을 잡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목표 주가를 잡는다면 솔직히 가장 베스트는 이 부분이겠죠. 희망사항이긴 한데 올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신작에 대한 흥행이 만약에 되면요, 17만원, 18만원 전고점까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BH. 솔직히 말하면 이 5개 주역 중에 제일 좋은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Q는요, 컨센을 상회할 것 같아요. 이유가 아이폰 13의 강한 물동량, 상위 모델 판매 호조, 경쟁사의 철수에 따른 반사수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13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요, 아이폰 14의 흥행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아이폰 13이 좀 잘 팔렸거든요, 계속. 근데도 이 아이폰 14가 또 잘 팔릴 것 같다 라고 보는 거고, BH의 EVS 설립으로 향후 그러니까 전장 포트폴리오도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전장 부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Q는요, 매출액 3천억이랑 영업이익 190억으로요, 뭐 QOQ로는 감소했지만 YOY로는 상승한 부분,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컨센을 상승할 것 같다. 13 시리즈 전년도 합해서 3,200,000 대인데 12 시리즈도 2,200,000 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해요. 상위 모델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에 긍정적이래요. 얘의 메리트점은 첫 번째, 지금 매출 비중이요, 상위 모델이 50%래요. 그렇다는 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사가 삼성전기였는데 FPCB 사업을 철수했대요. 그래서 1월달부터 관련 물동량 받은대요. 이것도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1Q부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어느새 영업이익이 1,000억원대, 사상 최대를 도전한대요. 매출액은 1.2조,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YOY 수준으로 50% 상승할 것 같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좀 시리즈가 흥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쪽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말했던 전장 부품 쪽도 좀 사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BH의 목표가가 얼마였죠? 이 상향 조정 잡아서 3만원 정도 잡았는데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거 아마 전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좀 예상이 안 가요. 이때도요, 좋다고 해서 뚫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엔 못 뚫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요, 얘가 지수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얘가. 왜냐면요,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때. 근데 이거를 거의 이 시초, 그러니까 거래량 거의 터졌던 이 부분까지 뺐어요, 보면. 이게 오히려 강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관련들 중에서. 아니면 이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더 위쪽에서 놀던가. 근데 얘는 좀 그런 거 없이 힘없이 엄청 되게 빠졌다.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점 역할을 했는지 반등해 줄 때 저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가 일단 실적을 볼게요. BH 제가 좋다고 보는 게, 일단은 시총이 7천억이거든요 이번 연도 멀티플이 거의 10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 멀티플은 10배보다 더 낮아질 것 같고, 실적을 보면요. 보이시죠? 성장률. 2021년도부터 확 달라진 거. 거의 보면 매출액 43%,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00% 이상 상승한 거 볼 수 있고, 22년도에 예상치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이 거의 60%, 영업이익률이 전성기 때가 10%에서 12%, 11% 정도 나왔는데 지금 22년도가 9%까지 올라갈 것 같대요. 점점 상승한 거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률을 다 상승한다는 거는 전성기 때 갈 것 같고, 전성기 그 이상도 갈 것 같아요. 이건 영업이익률에 좀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지 않나,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지금 부분에서 보면 19,000원 오면 좋죠. 잡고 싶죠. 올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보면 주가가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1, 2, 3, 4 이제 4년째 이제 좀 접어드는 그런 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을 때가 이때예요. 그쵸? 이때거든요. 이때 갭상승 하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이 26,000원을 뚫을까 말까는 진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실적이 만약 이대로만 간다면 뚫을 가능성은 높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거의, 그러니까 얘는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바닥 부분이다. 그래서 2만원 부분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2만원 부분, 이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 이 부분에서 매수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그거 이제 엑셀 정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을 좀 늦었지만 합시다. 마지막에.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겠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 좋아요. 성장성도 솔직히 보면 좋아요. 근데 차트 부분에서 이번에 좀 아까 말했던 갭 하락 부분, GOS 부분 때문에 일회성 그 하락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점. 얘는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얘는 4, 얘는 4.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죠. NC소프트 별로예요. 실적은 지금은 시총이 많이 하락해서 시총 다 좋고 성장성 애매하다니까 3점 정도. 차트에서 안 좋아요. 이거 약함. 이게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안 좋다는 게 지수보다 약하기 때문에. 컴투스 또한 똑같아요. 이게 그냥 거의 국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임 쪽이 아직 약해요. 저번에 이 게임 쪽이 둘 다 게임 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조금 기다려 볼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BH. 솔직히 얘가 제일 베스트예요. 지금 실적 오히려 좋죠. 성장성 좋죠. 차트도 이제 바닥 부분이죠. 지수보다 살짝,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얘가 조금 그냥 좀 힘이 없었던 모습을 보였지만 반등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강하게 잘 반등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요 13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오히려 이제 좀 실적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베스트는 저는 BH라고 봐요. BH를 강하면 가장 좋은 건 2만원 부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얘네 둘은 별로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아까 말했던 그 라인, 그 라인 좀 보면 될 것 같고, BH는 전고점을 뚫을까 안 뚫을까를 한번 보세요. 얘는 26,000원까지 아마 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럼 무조건 매도예요. 횡보라고는 윗꼬리를 달거나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뚫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실적은 턴어라운드 되는데 아직 주가는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가 진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좀 이제 오늘 좀 설명해 드린다면, 그런 애들이 보면 덴티움 좋다고 판단하고요. 6만원 부분이라면 매수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제가 말한 얘가 이거거든요. 봐봐요. 아까랑 좀 다르죠. 얘도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보면 얘는 아까 보면 봐봐요. 누가 더 강한 게 보이시죠? 인터플렉스가 훨씬 더 강한 거. 얘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한 기업이기도 해요. 시총이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강한 영향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인터플렉스가 더 나보여요, BH보다는. 인터플렉스가 훨씬 더 좀 16,000원 부분에서 인터플렉스가 더 낫고, 그 다음에 나무가, 근데 얘는 벌써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매수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벌써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다시 쌍바닥을 그린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봐야죠. 거래량 터진 상승이라서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인터플렉스가 1티어, 그러니까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나무가랑 오늘 봤던 BH가 두 개가 조금, 그 다음 2순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